지금 화면에 보시는 영킴 하원 의원, 그리고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 우리 한인 공화당 의원들인데, 오늘 팍스뉴스에 이름이 아주 큼지막하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버드 액트, 여기 보이시죠? The Harvard Act,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뿐만이 아니라 노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UNC, 그 채플에 있는 그 UNC 대학부터 해가지고 하여간 여러 유수의 명문 대학들이 아시안 학생들에 대해서 좀 불공평하게 처신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풀리질 않고 계속 지금 법정 투쟁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법정 투쟁이 진행이 되어져 왔었고요. 드디어 이것이 이제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곧 심리할 것을 남겨두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연방 대법원이 이 부분을 심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판결은 내년에 나올 거라고 합니다. 당장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한다라는 점에서 좋은 판결이 나오길 제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된 처분이 있기를 지금 기대하면서 이걸 보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아시안계 미국인들은 좀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지적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흑인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언들,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죠. 아메리칸 인디언들 같은 경우에는 흑인들도 그렇고 가산점을 받습니다. 텍소노미라고 그래서 그 성적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기록들, 어떤 뭐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뛰어난 어떤 기록들을, 이런 것들을 다 점수로 바꿉니다. 점수로 바꾸는데요. 가산점을 흑인이라든가 혹은 그 미국 인디안 같은 경우에는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이 5점의 가산점은 엄청나게 큰 가산점입니다. SAT 점수로 따지면은 저 중간 단계하고 최고급 단계 정도 차이에 있습니다. SAT가 0부터 9까지 10단계 정도로 구분을 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5점이면 굉장히 큰 점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학교에서 한 중간 정도밖에 못하는, 성적이 중간밖에 안 되는 애인데 가산점 5점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성적이 내신이 1등급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산점을 받고 입학을 하게끔 해주는데, 그런데 에이시안들은 거기에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색인종 전체한테 주는 가산점이 아니라 특정인들한테, 이게 이제 미국의 역사를 인정하는 행태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노예제도로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적인 역할을 얻어내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 주어서,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환경에 처해 있었던 것을 인정을 해 주어서 이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대학에 진학을 할 때 그 가산점을, 일종의 핸디캡인 거죠. 가산점을 좀 보태주겠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아메리칸 인디언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근데 에이시안들한테는 이러한 혜택이 없습니다. 에이시안들은 뭐 그러면은 여기 들어와가지고 놀고 먹기만 했느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에이시안들도 나름대로 고통들이 있었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에이시안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없으면 좋다. 그럼 우리 공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더 잘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성적은 엄청나게 좋은 아이들이 많은데 학교에서 입학 전형을 해보면은 하버드에 다 떨어진다. 왜 내가 왜 떨어졌느냐? 그럼 내 친구는 들어갔는데 쟤는 나보다 공부 훨씬 못하는 애인데 쟤는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따지고 보았더니 얘는 가산점을 받았고 너는 가산점이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불공정한 거다. 인종에 의해서 가산점을 주던 시대는 이제는 끝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노예제도 때문에 사실은 이러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됐던 아이들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해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도 그 배려가 이어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볼 때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지금 노예제도가 끝난 지가 언제고 1964년 투표권법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 차별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차별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이 자녀들한테 지금 시키고 있는 이런 꼴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는, 제가 흑인 사회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하자라는 이야기죠. 이제는 예전에 그런 불공정했던 거를 가산점을 다 주지 않았느냐, 이제는 점차 그런 것들을, 그런 영향에서 좀 멀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산점 5점은 너무 과한 거고요. 차라리 가산점 주는 방식을 바꾸던가 아니면 가산점 주는 것을 좀 낮추던가 뭐 점진적으로 가산점을 낮추어서 나중에는 똑같이 대우하겠다 이렇게 바꾸어 나가든가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제공이 되어져야 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스뉴스 디지털이 취재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박스뉴스 디지털이 이 뉴스를 취재했을 때에는 분명히 에이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이 받고 있는 불공평함 이것에 대해서 취재를 한 것이어서 관련된 에이시안 의원들을 연락을 여기저기 다 했는데 희한하게도 민주당 의원들은 다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고 공화당 의원 이 둘만, 그것도 한인 의원 둘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영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팍스뉴스에서. 이 주제에 대해 의회에서 목소리를 높인 아시아계 리더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셸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하버드 액트를 처음 발의하고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건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한인 의원들이 이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영킴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아메리칸 드림이 하버드의 불공정한 입학 전형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인데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양질의 좋은 교육을 받고 유명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은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는 하나의 길인데, 루트인데 그 기회를 지금 하버드가 막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학생들은 그들의 꿈을 추구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그들은 그들의 장점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그들의 인종이나 배경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영킴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본인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더 좋은 삶을 살겠다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땅에 왔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거는 나하고 딱 둘밖에 없다. 우리 식구들 전체 통틀어서 대학 교육 받은 사람이 둘밖에 없다. 그 중에 하나가 나다. 그 지금 하원 의원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본인이 지금 미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의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어줬었다. 이것은, 이러한 기회는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등을 얘기하려면 이런 걸 얘기해라. 미셸 스틸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1996년부터 나는 학생들과 미래의 지도자들에게만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상처만 주는 이러한 정책들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96년부터 노력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종에 따라 지원자들에게 문을 닫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내가 대법원의 수십 년 된 정책을 바로잡고 입학 절차의 인종 사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아미쿠스 브리핑을 통해서 80명의 의회 동료들을 이끈 이유다. 아미쿠스 브리핑을 냈는데 여기에 80명의 동료 의원들이 서명을 해주었다는 이야기이고요. 이 인종에 따라서 지원자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인종들, 그러니까 한국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몇 명까지만 뽑겠다. 중국 학생들은 몇 명까지만 뽑겠다. 이런 식의 내부적으로 TO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한 거다 이거죠. 한국 애들끼리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나는 미래에 더 많은 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 라고 미셸 박 의원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은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과 아미쿠스 브리핑을 주도했는데 고등교육기관의 핵심 입학 요소로 성격상의 특성, personality trait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데 대한 책임을 묻는 하버드법을 도용했다. 이제 이게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요. 입학 전형에서 그들의 성격적인 특성 사용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원 자료와 웹사이트에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그들이 그러한 특성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잠재적 학생들의 등급에 사용되는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도 설명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입학 전형 내용을 분명하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라는 내용이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왜 민주당 의원들은 그랬을까? 바이든의 행정부의 법무부는 대법원에다가
하버드 사건을 맡지 말라고 촉구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프릴로거 법무장관이 하버드를 지지하고 대학 지원자의 법무차관인가? 인종의 입학의 요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판례, 하급법원의 결정을 인용한 바 있다. 예전에는 이미 이것이 관례가 되어져 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온 판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인종도 학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 바이든 법무부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에 예일대의 입학 관행에 반대하는 유사한 사건을 취하한 적이 있다. 소송을 트럼프 때 냈던 소송을 바이든 행정부가 취소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의 하나의 방침,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인종적으로 비하하거나 싸움을 부추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요상하게 지금 민주당이 흑인 유권자들한테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LGBTQ 유권자들한테도 목을 메고 있습니다만은 LGBTQ 유권자들은 여기서는 조금 좀 다른 얘기니까. 근데 흑인 유권자들한테 목을 메고 있는 이 민주당이 흑인 유권자들이 받고 있는 상당히 큰 베네핏인 이 가산점 제도를 지금 포기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아시안계 다른 멀쩡한 미래 전도 유망한 멀쩡한 학생들이 지금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정신없는 우리의 젊은이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젊은이들이 참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어쨌든 하여간 그렇고요. 공화당 전국위원회 대변인 겸 아시아 태평기 미국인 언론사의 국장을 맡고 있는 나이노나 조슨스라는 사람이 팍스뉴스라고 인터뷰하는데요.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는 입학 정책은 아메리칸 드림을 달성하는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저하한다는 얘기가 이럴 때 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문제. 학업적 우수성이 학교 입학의 유일한 요인이 되어야 된다. 이분은 좀 더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인종이 어떠한 요소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분열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공화당은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 학생, 그리고 능력 위주의 입학을 대변하고 있다. 전국의 공화당원들은 학교 입학에서 반아시아 인종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해 싸우고 승리하고 있다. 라고 이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종분열적인 이러한 그 정책이 있는 것은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대학이 학업 성적만 가지고 학생을 선택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업 성적이라는 게 이제 뭐 아카데믹 메리트 혹은 아카데믹 어치브먼트 이런 건데, 그거 말고 엑스트라 커리큘럼 이야기가 좀 돼야 될 수도 있죠. 그 학교의 성향이라든가 특성에 따라서 우리 학교는 이런 학생을 더 좋아한다라는 그런 특성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좀 더 점수를 쳐주는 그런 학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한 모범생이구나. 우리 학교는 잘 안 어울려 너는.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학풍이라는 것도 인정을 좀 해줘야 될 것이고, 학교마다 이 학생의 학업 성적만으로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게 되면 성적 우선주의가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전인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성적만 보는 거로 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인종 때문에 혹은 그 학생의 배경 때문에 그 학생한테 가산점을 준다라는 것은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제가 계속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가뜩이나 역사적인 흑인 대학 그룹이 있는데, 흑인 대학 그룹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명문 흑인 대학들이라는 게 따로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일반 학교들이 학생들에 대한 가산점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 부분은 저희는 솔직히 잘 선뜻 와닿지는 않는다. 저희가 볼 때는 좀 욕심으로 보입니다. 대학들의 욕심. 나중에 자기 학교 출신들이 그쪽 인종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학교 측에 나중에 다시 give back, contribute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래서 전체 인종에 걸쳐서
지도자급들을 자기 학교 출신들로 다 메꾸려고 하는,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그 학교 출신들의 리그로 이 세상을 지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욕심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퓨어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의 수가 약 100만 명 증가했는데, 인구 통계적으로 보면 9%가 증가한 것인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권자 그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미 히스패닉 유권자층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죠.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향방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아시안계 유권자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거 팍스뉴스가 이러한 부분을 뉴스에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흑인 유권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아시안 유권자들도 신경 써야 될 때다, 이런 이야기다.